자, 강조기입니다. 자, 오늘 방송,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20년이 다가왔습니다. 그쵸? 2020년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을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중기적인 시각이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쵸? 2019년도에까지 굉장히 주식이 어려웠다면, 2020년에는, 그쵸? 2019년 주식은 망했어도, 2020년 주식은 흥할 수 있도록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시장 안에서 가장 핫하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이 투자한다는 비메모리가 됐든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 됐든 아니면은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스마트 홈이 됐든 소위 스마트카 이번에 이제 테슬라 3를 보니까 모델 3를 보니까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던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되냐면 원래 산업혁명은 에너지혁명이라는 걸 갖다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혁명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선점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은 사실은 이 에너지원이 일반적으로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물들 아니면은 이 수차를 돌리기 위해서 물레방아, 소위 이제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이런 자연적인 힘에 의존을 했던 부분을 어떤 에너지로? 석탄 에너지로 이용하는 부분을 바뀌었죠. 그래서 석탄을 떼어서 전기기관을 만들고 이런 전기기관을 기반으로 했는 전기기차라든지 하는 부분이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기관을 만들어내는 이 원료가 되던 석탄,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산업혁명이. 기본적으로 동물이라든지 자연의 어떤 힘에서 석탄의 힘으로 옮겨졌다면 우리는 잘 인식은 하지 못합니다만은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도 초반에도 한번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시장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은 뭐였냐면, 전기기관에서 이제 내연기관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죠. 소위 말해서 에너지원 자체는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는 부분이었어요.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소위 많이 얘기를 하는 이 아랍의 왕자님들이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뭘 기반으로 한? 석유를 기반으로 한 자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석유를 기반으로 한 이 자원, 에너지 자체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로 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전기는 뭘로 만들어야 되죠? 소위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 지구의 온난화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떼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가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에서 지구로 이제 쏘는 이 열 에너지가 지구 안에는 들어왔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막아요? CO2가 탁 막아요. 그렇죠? 그래서 CO2가 막으니까 열 자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갇히게 되니까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사용하자. CO2가 배출 안 되는 부분을 사용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체가 지금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열, 조열, 뭐 수력, 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제 그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집에 들여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발전을 했던 내용 자체를, 발전을 한 전기 자체를 본인이 쓰고 난 다음에 남는 전기는 누구한테 팔아요? 한전에 팔아서 이제 노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금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면은 이 보험료를 가지고 원래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재투자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왔던 이익금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험금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2년 전인가요? 그때부터는 풍력 발전 단지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나시면은 서울에서 지금 인천공항 가는 길로 가다 보면은 영종 휴게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근처에 이제 풍력 발전 기기가 있죠. 한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로 풍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소에 투자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이 에너지원의 변화가 지금 시장에서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지 않은 나라들은 아니면 역시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소를 에너지원이 바뀌는 거니까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소를 이제 없애고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조열, 지열 뭐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는 돈이 들죠. 석탄 화력 발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용성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이 약간 좀 충돌을 딱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야, 그러면 석탄을 태우지 말자. 석탄을 태우지 말고 뭘 태워보자? LNG를 태워보자. LNG나 LPG를 태워보자. 여기서 LNG는 천연 액화가스를 얘기를 하고요. LPG 같은 경우에는 석유 기반의 이제 가스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태우면은 CO2 자체, 배출 자체는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CO2가 이제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은 석탄을 떼는 것보다는 CO2 발생량 자체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설치 단가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설치 단가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면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굉장히 좀 싼 그런 부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 지금 LNG를 기반으로 한 복합 화력 발전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복합 화력 발전소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년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부분을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죠. 먼저 이제 에너지가 변환됨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이 대부분 전기로 다니게 된다. 전기로 다니게 되면 전기료는 누가 받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전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의 의미로 보면은 한국전력이 원래는 뭐 하던 회사였죠? 가정이라든지 기업한테 가정이라든지 기업 쪽으로 전기를 파는 회사잖아요. 가정이나 기업 쪽으로 전기를 팔던 회사가 이제 누구한테도 전기를 팔죠? 자동차한테도 전기를 팝니다. 이건 사업 구도 자체가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향후에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체크를 해볼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시골이라든지 이런데 뭐 가지고 있는 논밭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세요.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집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 광고를 통해서 보셨을 건데 그 얘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한번 팍 꼬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시면 안 돼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여전히 이제 뭐 발전소도 많이 짓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발전소 지을 때 돈이 좀 들까요? 많이 들까요? 당연히 많이 들겠죠. 그렇죠? 많이 들기 때문에 발전소 한번 짓고 난 다음에 적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적자가 장난이 아닌데 이제 발전소는 누가 지어줄 가능성이 높죠? 아까 얘기를 했는 대로 이제 뭐 가정에서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보험사에서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뭐 최근에 이제 신안 앞바다 쪽에 대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를 세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기 때문에 돈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요거는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 전기를 생산하는 이러한 기구 자체, 소위 말해서 이제 발전소 자체를 옛날에는 국가만 지었다면 이제 국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화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부분 발전소 세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종목입니다만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내년에 일단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요거 외에도 지금 뭐 에너지 혁명 부분부터 지금 오늘 얘기를 쭉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군들을 내년에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부분은 여기서 파생되는 업종군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주말 동안은 너무 주식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그렇죠? 마인드를 살리시는 것도 성공 투자를 위한 또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훅 지나갑니다.